우리가 내성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피디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톡스 내성이 생기면은 보톡스의 장점은요, 장점이다 단점인데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안 맞으면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은 몸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의 대부분 다 돌아와요. 눈썹 같은 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좀 비대칭이 온다든지, 여기는 좀 더 마비가 되고 여기는 좀 더 덜 마비가 되고 그래서 비대칭이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마비가 돼가지고 표정이 안 지워진다든지, 특히 좀 어색하거든요. 눈 가까이에 맞았을 경우에 눈을 뜨는 근육에 좀 작용을 해서 눈이 안 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불편은 하시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 돌아옵니다. 일단은 보톡스는 엘러간이라는 회사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외국산이죠.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서 새로 개발을 해서 만든 것들이 이제 국산 보톡스고, 기본적인 거는 보톡스 톡신이에요. 보톡스 독이 기본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좀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얘네들이 이제 들어가는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만드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성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내성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얼마나 많은 용량을 맞느냐, 얼마나 자주 맞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톡스에 불순물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게 내성 발생 빈도를 좌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내성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피디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톡스 내성이 생기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효과가 되게 적을 것 같고, 네. 뭐 나중에는 못 써야 될 때 못 쓰고 뭐 그런. 보톡스에 내성이 생긴다고 해서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보톡스가 효과 없는 것 뿐이니까요, 나한테는. 우리가 약을 써서 내성이 생기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보톡스는 독이에요. 독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면역 기능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 도수를 중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환자분들한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생화학전이 터지면은 보톡스 내성 있는 사람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보톡스를 치료적인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케이스들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미용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보톡스에 내성이 생긴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주름을 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보톡스 내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원인 때문에 생긴다고는 하는데요. 이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용량과 자주 맞더라도 안 생기는 사람은 안 생기고요. 한두 번 맞았는데도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본 환자들 중에서는. 그걸 사실 특정 짓기는 어렵고, 외국산 보톡스 회사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자기들은 불순물을 최소화했다. 복합 단백질이라든지 뭐 비활성화된 톡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순수한 톡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성이 좀 덜 생긴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 생각이기는 해요. 이런 외산 보톡스들이 정말 국산 보톡스에 비해서 내성 발생률이 적느냐라는 거를 하려면은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중맹건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험을 통해 가지고 밝혀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실험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사용한 우리나라 국산 보톡스들도 대부분 문제없이 사용이 되어 왔고 장기간 사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큰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병원마다 보톡스 시술 비용은 다 다른데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외국산이냐 뭐 국산이냐, 이제 보톡스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톡스라는 거는 액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 이제 가루가 돼 있거든요. 물론 액체로 나오는 보톡스 종류도 있습니다. 가루가 돼서 그걸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희석 비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희석을 조금 진하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많은 양이 들어가겠고, 희석을 좀 묽게 하면은 사실상 사용되는 보톡스의 양은 좀 적은 양이 들어가겠죠. 가장 큰 거는 의사의 숙련도예요. 주사를 쿡쿡쿡쿡 놓는 것 같지만은 환자의 근육의 상태라든지 얼굴의 모양, 주름의 상태에 따라서 자연스러우면서 주름을 펴지게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의 숙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을 좀 다르게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가장 많이 하시는 미용 시술인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내성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고요. 담당 주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예쁘게 시술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